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을 생각해 보면요. 봄을 지나서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게 지난 겨울이니까요. 세 개의 계절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지금 지내온 겁니다. 자,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만 타격을 받은 산업계도 많죠. 그중에서 문화, 예술계가 받은 타격은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 현상 알아보고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문화예술계 정책들 오늘도 알려주시려고 네.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주 도움이 참 많이 됐거든요. 네. 이번 감사합니다. 주도 직접 발로 뛰고 취재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제주도까지 직접 가서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네. 많은 축제들과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온 제주국제 댄스 포럼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의미 있는 무대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직업 전환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2007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입니다. 네. 무대가 지금 정말 고플 텐데 문화예술인들이 무대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주에서 제주 국제 댄스 포럼을 개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존의 댄스 포럼과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현장 그림 보시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020 제주국제 댄스 포럼에서는 제주국제 즉흥 춤축제를 협업 공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국제 행사라서 해외 아티스트들이 원래는 지금까지 대거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좀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위해서 국내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치면서까지 고국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좀 무대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오지는 못하고 지금 사실 여객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대한민국 아티스트들이 이제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2주 동안. 그렇죠. 무대에 올랐다. 뭔가 뭉클한. 뭉클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가 고픈 와중에 또 열린 행사라서 더욱더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라는 곳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조금은 좀 인구라도 그렇고요. 인구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적지 않을까 이런 무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몇 년 전에 제주도로 내려가서 터를 잡은 아티스트들은 제주의 생태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무대에 오를 기회를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동안 모든 문화예술의 일자리와 무대가 좀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할 수 있었던 제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생태 공연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분들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터를 잡은 그런 아티스트들입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도시만큼이나 강하거든요. 이제 그게 첫 번째로는 자연인데 그 강한 자연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고 그 안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어떤 예술적인 흐름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티스트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주에 내려오고 나서 극장 공연보다는 오히려 야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을 여는 게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 생겨나는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고 단순하게 저의 어떤 욕구나 제가 예술적으로 희망하는 것들을 되게 집중하고 해볼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게 제주도여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는 예술가들에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 중에 이번 코로나 문제로 무대를 잃으면서 아예 예술가, 무용가의 길을 접고 이직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좀 듣기도 했는데요. 제주 국제 댄스 포럼과 제주 즉흥 춤축제는 무사히 치렀지만 주최자인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는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는 매해 댄서스 잠마켓이라는 공연을 준비 중인 예술단체와 무용수를 연결해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가 돼서 오디션을 열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무용수들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그리고 무대에 설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린 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무대에서 서야 할 특히 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연도 많이 취소가 되고 설 자리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무용수들이 무대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크죠. 우선적으로 저희는 개별 프리랜서들이 모인 그룹이거든요. 창작 그룹인데 말 그대로 프리랜서라는 것은 고용보험이 되지 않은 예술인의 프리랜서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비라든지 어떤 소득을 창출해내는데 그런 공연들이 우선은 사라지고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연도 있지만 국제 교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1년에 잡힌 6개에서 7개국의 공연이 취소되면서 한국에 있는 공연을 다시 빠르게 계획하거나 기획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가다 보니 무용수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 지금은 돼버렸어요.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무용수들이 고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또 선을 보였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이 설 무대가 또 있었다는 거에서 또 좋은 점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이제 지금쯤 축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연 예술이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야외 공연도 좀 활성화가 되면은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제 대비를 해서 공연 예술계도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무대 예술은 현장에 와서 봐야 되는 게 세상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처를 해서 좀 잘 적응해 나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와중에 문화예술인들이 힘든 거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국제 댄스 포럼이 진행이 됐고 조금은 특별하고 뭉클한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건데 참여한 아티스트 몇 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축제에 참여 아티스트 제가 한 2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무용단에서 상임 안무가 활동을 하는 등 주로 해외 무대에 자주 서는 안무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덕 안무가와 김보라 안무가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아트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실력이 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민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이제 해외 무대에는 아예 나갈 수가 없게 됐고요.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연들도 취소가 되면서 소속 무용수들이 아예 춤을 그만두는 경우도 겪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은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법안인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저희가 스스로 알기에는 조금 힘들고 사회보호망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법안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모르는 바가 많아서 많이 알고 싶다라는 것들.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고용법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좋은 일이나 그게 이제 아직 현실화돼서 직접적으로 예술가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뭔가 환경이 토대가 마련되기에는 아직은 멀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짐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는 해보고 그리고 예술인이 법을 모르듯이 법을 하시는 행정이라든지 그쪽 분들도 예술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기만 해도 좋은 법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긴 힘들 것 같은데 그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게끔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이후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앞으로에 갈 수 있는 희망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게 뭔가에 대한 인식들도 사실은 아직은 많이 낮은 편이고 고용보험료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자체를 이제 부담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예술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또한 이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약간 특혜처럼 보시는 또 일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춤을 정말 사랑해서 그 예술의 길로 접어든 예술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춤을 그만두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뭐 그런 점을 좀 헤아려 보면 마음이 참 아파지는데요. 그래요. 직접 현장에서 문화 예술인들의 목소리 듣고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소식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예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반가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추경 중 절반에 가까운 1,569억 원을 예술인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이 중 공연예술 인력 분야의 8.3%인 288억 원을 8월에서 12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무용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의 무용계 한국판 뉴딜 정책 2020 공연예술 무용 분야 지원 사업을 주관하기로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지난 14일 발표한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무용단체는 무용수를 비롯한 예술 인력을 지원받음으로써 공연과 같은 무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단체 구성원을 위한 비용에 큰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단체를 운영하여 진정한 프로 무용단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2020년 8월에서 12월까지 순수무용 예술인 40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무용계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계기로 무용을 포함한 공연 예술계의 생존을 위한 수혈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전국 규모,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용협회가 일정 절차에 따라 순수무용의 단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단체 활동에 적합한 공연 실현자 또는 공연 지원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는 협회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400명의 참여자는 선정된 단체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칭하고 매월 180만 원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활동 내용은 순수 무용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예술 활동으로 공연 개최, 제작 준비, 소규모 프로젝트, 공연 연습, 온라인 제작, 리서치, 레지던스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정책 지원은 단순히 일회성 무용 콘텐츠로 끝나는 것이 아닌 레파토리 구축 및 브랜딩화를 통해 우수 작품이 제작되고 무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권 제공 및 예술 향유의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무용인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 대국민의 감성 충전 및 회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상 일자리 캐스터 박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고용보험, 예술인들한테 뭐 이런 시기에 진짜 단비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술인들에게 좀 단비와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요. 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제 자유활동 예술 직업인,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분들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당연 가입이 되고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도 이제 제공이 되면서 보험료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이제 방송 녹화 이외 시간에 이야기 나눌 때 진짜 이런 시기에는 4대 보험 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나눴었는데 예술인분들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고용보험이 된다면 우리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는 네. 건지 가입 조건 있습니까? 가입 대상과 좀 제한 대상이 있긴 있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을 설명드리면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나 신진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이제 가입 대상이고요. 또한 문화예술 용역 이제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들이 가입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의 경우는 이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이나
65세 이후에 문화예술 용역 이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 그리고 일정 소득, 이제 예를 들면 계약건별 50만 원 미만의 이제 소득을 내는 예술인은 좀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입 대상과 제한 대상이 또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살펴보시고요. 예술인 고용보험입니다. 가입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 신고, 변동, 상실, 보험료 납부 등을 관리를 하는데요. 예술계의 특성상 이제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나 이제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관리하도록 좀 이제 특례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을 혼자 다 내는 게 아니라 사업체, 그러니까 직장과 그 피보험인이 나눠서 내잖아요. 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이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그 금액을 사업주와 예술인이 이제 반씩 균등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를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술인분들 조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좀 울타리가 생기는 건지 희망을 좀 갖게 되는데 고용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아주 다행스럽게 네. 정부는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40%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3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1인 예술인 자영업자를 이제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인들이 보호를 받다가 직장 그만두게 되면 구직을 할 동안에 실업급여, 네. 구직급여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보험, 고용보험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예술인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또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보험료 네. 납부 기간을 충족을 하고 수급 제한 사유가 없으며 예술인 최소 종사 기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이제 종사를 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 납부 기간은 24개월 중에 9개월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간주할 수 있고요. 수급 제한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제 이직을 하거나 중대 귀책 사유로 인한 이제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나 조건들도 있습니다. 잘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금액 중요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실업급여는 이제 이직 전 평균 일일 임금의 60%를 곱하고 지급기간을 곱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장애인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1년 미만에서부터 10년 이상까지 피보험 기간 역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쭉 정리해서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좀 이게 걸려요. 실직 전에 2년간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받을 수가 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게 예술인들한테는 예술인들이 이 수입이 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때요? 맞습니다. 그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직 전에 이제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고용보험인은 건별 보수 50만 원이나 7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액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50만 원 아래 금액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것도 많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50만 원보다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좀 제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우려가 네.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500만 원 미만 수입을 버는 예술인들이 55.2%로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술 정책들이 사실은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그럼 누구나 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가이드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은 홍보가 되어졌죠. 그 당시에는. 근데 막상 이렇게 찾아가 보면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술 현장에서의 어떤 관행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안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술인분들 중에서 서명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뭐 많이 보급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명 계약을 맺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명 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 기간 그리고 노무 제공 기간, 그리고 노무 제공의 대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표준 계약서조차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연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 제공 기간을 사실은 개인적인 작업이나 또는 연습 기간 등을 보통은 포함하지 않고 만약 공연의 선날만 노무 제공 기간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9개월이라는 어떤 기간들을 채우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표준 계약서에 있어서도 뭐 노무 제공 기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 노무 제공의 대가에 있어서도 순수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이냐 또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문화예술인들 어려운 시기를 한참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대를 잃을 수가 없어서 무료로 진행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나 기부금으로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수단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 지속 가능하려면 좀 수입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끝이 어딜까가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오래 이어질 것 같지 않아요? 예상들은 진짜, 그렇던데. 네, 사실 뭐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던 이제 코로나19가 네. 지금 거의 8개월째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네.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런 현실이 하반기에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쵸. 공연이 취소가 되면 비단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뭐 감독님들 그리고 이제 분장하시는 분들, 뭐 촬영 작가님, 공연장 안내자 다양한 이제 공연 관련 직군들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술은 인간이 의식주 외에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찾는 통로인데 지금은 그런 예술 작품을 내놓는 사람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예술이 흔히 배고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굶어 죽을 만큼이 되면 지속 가능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술은 인류에게, 사회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꼭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실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더 작가들과 아티스트들과 더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무용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예술 장르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거를 좀 잘 극복해 나가면은 뭐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공론장에서 같이 좀 논의하고 그중에서 가장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들을 좀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2회차에 네. 거쳐서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또 네. 현실도 좀 살펴봤잖아요.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셨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용기의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공통적으로 이제 원하는 게 뭐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설 수 있는 무대 그리고 그런 환경의 이제 조성을 좀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적인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온라인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좀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술인들 끝까지 힘내서 이제 코로나19 한번 극복하고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온라인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무대는 계속해서 생겨야 되고 중요한 건 그게 무료가 아니라 합당한 보수가 있어야 네. 또 예술인들이 예술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 핫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대를 빛내는 예술인들, 우리 예술인분들은 아무래도 취업, 창업, 고용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점을 메워줄 반가운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인데요. 앞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시행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한라인 일자리 캐스터 박혜진이었습니다.